Q10 사태가 주는 본질은 대금 물건 무슨 이거 하나의 디폴트 우려가 나가지고 제2의 머지 포인트인가 그 사태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업 구조를 정상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조금 자본력이 크고 대형 업체 위주로 시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수익 구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룹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입점 수수료, 판매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래야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했던, 이렇게 운영을 해도 적자가 난무하고 기업의 연속가치 자체가 떨어지는데 법적으로 제한 조치를 하면 사실은 그 규제 조치에 의해서 당연히 제가 보기엔 지급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상대적으로 그 과도기적 변화에서 재무적으로 자금적으로 버틸 수 있는 회사들은 몇 개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Q10 사태가 주는 본질은 대금 물건 무슨 이거 하나의 디폴트 우려가 나가지고 제2의 머지 포인트인가 그 사태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업 구조를 정상화시켜 놓는 거예요. 예,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조금 자본력이 크고 대형 업체 위주로 시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마트나 이런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애들은 중개거래가 아니고 매입을 통해 가지고 판매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매입 비율이 높은 애들은 이거에 약간 자유롭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운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구조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저기 PE 투자자는요, 펀딩을 해가지고 펀드예요. 펀드가 만기가 있고 만기가 되면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하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유동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할인점은 별거 없고요. 그 업황도 무너지고 있는데 할인점을 사실은 유동화 시켰다는 거는 임대료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점포당 수익성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 시장 자체는 지금 워낙에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젊은 층의 1인 가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이 드신 분의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1인 가구 계층이 늘어나요. 근데 고령화 1인 가구 계층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의 매입 비중이 늘어나고 신선식품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굳이 대형마트를 가지 않습니다. 혼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의 이용 빈도수가 늘어나요. 근데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오해하는 거는 대기업의 슈퍼마켓 업체들이 최근에 숫자가 좋아지니까 마치 업하게, 그게 아니에요. 원래 좋았어요. 원래 동네에 있는 한라마트, 무슨 마트는 유통법 규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워낙에 호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런 뉴스 찾아보시면 알겠죠. 집안의 로컬마트가 대표적인 거죠. 롯데마트 구리점이 입찰 경쟁이 나왔을 때 지방에 있는 마트가 인수가 됐어요. 식자재 마트일 수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유통법 규제 자체를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마켓이 변해가는,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해가는 수혜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펀드도 청산해야 되고 매각도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주 핫한 아이템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홈플러스 이스프만 따로 팔면은 지금은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게 왜 흥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더디냐라고 좀 보면, 어찌됐든 기업들은 지금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맹본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하고 싶은데, 일단은 슈퍼마켓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커버리지 환경하고 좀 겹치면 과잉점포 출자금 자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맹본부로 전환이 안 돼 있는 점포 비중이 많을 경우에 사실은 이거를 또 가맹본부 전환하기 위한 막대한 노력 비용 자체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지금의 결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매력적인 매물을 마켓에 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펀드 만기가 일정 부분 도래했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온라인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 말했던 픽업센터 형태로 쓰는 거고, 라이더,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 서비스 중에서 이제 라이더 형태로 구조를 하는데, 첨예하고의 의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처음에 했던 건 라이더 마켓 자체가 워낙에 배민마트처럼 배송하는 서비스에 따른 소비자들의 수용 능력이 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의 사업 구조도 있지만 결국 요기요 플랫폼을 가지고 제품을 픽업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형태로 많이 트래픽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옴니 채널의 가장 큰 경쟁력과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매장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사람이 몇 번 방문해가지고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 이 매장 면적당의 매출의 한계가 있는데 온라인은 사실은 이거를 타개해주는 구조로 갑니다. 왜냐면 픽업을 하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일선상의 영업시간 내에서의 효율성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점포당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죠. 이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고요. 사실 이건 뭐 특별한 모델은 특별하다라고 보실 필요도 없는 게 그냥 햄버거, 맥도날드나 롯데리아가 다 이랬잖아요. 예전에 배장 방문해서 주문했던 거를 온라인으로 주문해가지고 배송 서비스 하면 그 외식도 다 거의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 자체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라스트 마일을 선택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라이더를 통해서 반경 4km도 안 되죠. 4km도 2km, 3km 정도 거리를 배송을 해도 서비스한테 소비자의 서비스 자체를 이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롱텀하게 보면 결국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과거에 합병할 때 제가 보고 썼던 거지만 하기에는 이건 편의점까지 확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구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픽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보관 기능 자체가 있어야 되고 본인들이 추가적인 고정비에 대한 투입 자체가 일어나면 효율성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맹본부 사업을 하고 있는 편의점, 우리나라에 15,000개, 6,000개에 달하는 편의점으로 커버리지를 구축하고 있는 채널 쪽까지 픽업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편의점 업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적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의도하고는 약간 달랐지만 어느 정도는 안착되는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내는 모델로 안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요기요는 손해를 봐요. 근데 마트 쪽에서는 이익이 나요. 네팅 쳐보고 이게 숫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봐야 돼요. 그건 저희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효율적인 구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기요 자체를 인쇄는 효익이 있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사업 부분에서 시너지가 났냐라고 합쳐서 놓고 보면은 잘했다라고 평가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굳이 인수를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생각은 해요. 전략적 투자를 하면 되지 않았을까? 사업 파트너십을 결합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